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주식입니다. 우리 카카오 주가가 최근에 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코인 통합하면서 다소 좀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영향력 없고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뭐 좀 상존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기적으로는 우리 반감기가 이제 곧 돌아오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코인 시장의 반감기라고 해서 그 부분들도 우리 그 카카오 우리 주가 입장에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지 그 부분들 오늘 함께 보면서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시세를 좀 간단하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그 카카오 주주분들이 뭐 물론 이제 카카오도 보유하고 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또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거고 또 실제로 또 투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외 개별적으로도 뭐 코인 시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 최근에 그래도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요즘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카카오 입장에서도 최근에 이런 그 인기몰이 하고 있는 ETF 관련돼 있는 코인 시장, 그러니까 ETF 승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 코인 시장들이 좀 활기를 되찾고 있고 이렇게 지금 월간 차트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요 한두 달 사이에 다시 한번 세게, 그러니까 1월 달하고 특히 이제 시세가 나온 건 2월 달이죠. 2월 달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바닥 나온 거는 우리 그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다 마찬가지죠. 2023년도 상반기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 때 우리 주가 지수가 바닥 잡듯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요.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미국 증시에 지금 거의 동조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 바닥 잡았던 시기에 맞춰서 결국 바닥 잡고요. 코인 시장도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라든가 뭐 S&P라든가 시세가 계속적으로 신고가 갱신하면서 넘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최근 연도 고점을 우리 코인 시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뭐 굉장히 또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왔다라기보다는요. 이건 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새롭게 또 듣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가면 좋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도 역시나 미국 시장하고 거의 동조돼서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도 역시나 ETF 승인을 미국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직 우리 한국 시장으로는 아직 승인이 안 났지만 미국 시장은 승인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일단은 우리가 다 봐줄 수 있는 거고 이 부분들이 ETF를 통해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 시장도 결국은 미국 시장하고 동조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최근에도 그동안에서도 계속 그렇게 움직였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왜 굳이 카카오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물론 우리 카카오는 카카오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카카오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좀 많고 또 코인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카카오가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조금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호재성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찾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또 알아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과 같이 좀 공유하고 함께 또 미래를 또 내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올해 4월이죠. 올해 4월 말 예정된 반감기라고 하는 이 호재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호재인데, 일단은 반감기가 대체 뭐냐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부터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면,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기존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발행량이 뭐 2100만 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끔 지금 설계가 돼서 그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가치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그 코인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는 효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그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반감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4년마다 이제 도래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앞에서 그러면 과연 어땠었느냐라고 우리가 좀 보면, 2010년도 7월 당시에요.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요. 2010년도 당시에, 이때 당시 이제 거래가 시작했을 때 이제 6만 퍼센트 가량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그 반감기가 되겠죠. 2012년도 이때 당시 이제 9,400%. 그냥 대략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년 뒤인 16년도에 이제 2,900%. 그리고 2020년도죠. 2020년도 당시에 680% 가량 상승한 겁니다. 주가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2024년도 4월 말입니다. 2024년도 4월 말이니까 당장 이제 정확하게 날수로 치면 한 2달가량 남은 거죠. 그렇죠? 3월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시기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시장, 물론 이제 그 미국에서 쏘아 올린 ETF 현물 승인 부분 소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은 반감기에 대한 호재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소문난 잔치 아니냐, 너무 소문난 잔치, 알려진 잔치이기 때문에 혹시나 실제로 반감기에 들어가는 한 4월 말 정도로 가면서 혹시 코인 시장이 우리 매물,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매물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또 걱정과 우려가 또 있어요. 일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발언하는 쪽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좀 찾아보니까, 미국 실제로 이제 상장돼 있는 그 ETF 관련돼 있는 주식들 운영하는 운용사, 요거 좀 가져와 봤는데,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운용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종목 코드가 이제 GBTC라고 해서 해외 주식 그 거래소에서 직접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데, 실제 차트입니다. 그 아멕스에 이제 상장돼 있는 그 주가고요. 보시게 되면 요렇게 지금 주가가 요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제가 요거 이제 등록을 해놓을 건데, 제가 앞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영상을 제가 뭐 카카오 지속적으로 분석 의견 드리면서 간혹 이런 것들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함께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카카오도 코인 시장을 어쨌든 투자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0일경 정도, 여기가 1월 23일 날이 딱 양봉바닥 잡히고 그 다음부터 그냥 추세가 딱 잡히면서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한 1월 달은 약세 조정이었나라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빠르게 1월 말 2월 초 바닥 잡고 나서부터 이렇게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인 ETF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자분들. 코인 ETF인데 제가 시총 규모로 봤을 때 그냥 1위, 2위 회사를 올려놓은 거예요. 운용사 1위, 2위를 올려놨는데, 밑에 있는 거는 블랙락이 하는 거고요, 위에는 그레이스케일이 하는 건데, 운용사. 중요한 거는 시총 규모가 뭐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차트는 한번 보세요. 차트는 거의 똑같은 차트입니다. 뭐 그냥 복붙한 느낌이 들잖아요. ETF 상품이라서 그래요. 거의 동조화돼서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규모 자체로 보면은 이제 GBTC, 그러니까 종목 코드 GBTC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하고 있는 이쪽은 규모가 237억 달러. 그다음에 IBIT, 이 밑에 있는 요
블랙락이 운영하는 이 부분은 56억 달러 정도 규모입니다. 시총 규모가 그러니까 워낙 차이가 좀 나고요. 그레이스케일이 워낙에 규모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우리 그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하는데, 그 네카오가 얼마 전에 그 코인을 통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호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카카오는 우리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좀 오히려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쵸? 물론 이제 국내 증시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다소 불안불안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한 3, 4월 달 좀 호재가 좀 되기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서 뭐 일본 부분들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밀어주고 있고요. 그 아스타가 이제 대표적인데, 일본 정부에서 이제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직접적으로 이제 그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 아는 기업들이에요, 투자자분들. 네. 토요타 아시죠? 소프트뱅크. 예. 적극적으로 얘네들이 나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니사. 예. 다 알죠? 예. 우리 축구 소니 말고. 네. 주말에 골 넣어가지고 너무 기분들 좋게 아마 주말들 보셨을 것 같은데, 소니. 네. 일본의 소니사. 그러니까 이들이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블록체인, 예, 사업에 적극적으로 얘네들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죠? 루나 사태. 예, 루나 사태가 있었고요.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있고, 뭐 거래소마다 막 상장 폐지되니 뭐 전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들이 막, 예, 뭐 이런 부분들로 계속 불확실성을 주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떠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실제 또 ETF 거래로도 매매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실제 거래소 측면에서는 이건 너무 부정적이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우리는 어차피 뭐 카카오가 거래소를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그러면 차치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코인 시장이 뭐 어쨌든 잘 돼야겠죠. 아무래도 카카오는 네이버는 같이 이제 통합해서 저기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볼륨을 키웠잖아요. 둘이 이제 통합을 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그 핀시아, 네이버의 핀시아, 그 다음에 카카오의 클레이튼, 요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코인 종목으로도 검색이 다 되니까. 그럼 클레이튼에서는 90%, 핀시아에서는 95% 찬성, 그 합병에 대한 찬성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통합하기로 다 된 거고요. 그러면 두 플랫폼을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예, 대형 그 통합 플랫폼 회사가 이제 탄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코인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돼 있는 그 최고의 이제 하나의 기업이 이제 탄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규모가 좀 크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 이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로 놓고 보면,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그 규모를 키워서 볼륨을 키워서 아시아 시장만큼은 일단은 자기네들이 좀 잘해보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프라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뭐 어떤 뭐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부분들이라든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통합해서 좀 볼륨 있게 우리 아시아 시장을 좀 잘해보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이 그러니까 최근에 그 우리 코인 시장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대를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반감기가 4월 말로 오기 때문에 코인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 뭐죠? 네이버의 뭐 클로바 X라든가 카카오의, 네, 코챗 GPT, 예, 코 GPT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부분도 역시나 지금 AI 인공지능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도 네이버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이것도 다시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내려가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불안감이 커지긴 하는데 너무 우리가 부담스럽게만 보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호재들, 기대감들 분명히 4월 말까지 우리가 기대해 보자라고 보면 코인 가격들은 올라가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클레이튼이라든가 뭐 핀시아라든가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네이버에 시세를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의 이 주가는 반대로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여기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코인은 코인이고 또 코인에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카카오의 우리 주가로만 놓고 분석해 보면 지금은 우하향 추세로 지금 어쨌든 전환이 됐어요. 그쵸? 큰 틀에서는 우하향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된 거예요. 이 장기 추세선 60선까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앞에서 여기는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우상향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고 했었던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나갔고요. 네, 시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쵸? 우리가 날쏘기법상으로 보면 60개월 선이 딱 돌파되면 우리가 3개월 정도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우하향으로 떨어지면 이거 3개월 정도 그러면 우하향 또는 뭐 박스권 형태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 전망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떨어진 거는 떨어진 거니까 팩트는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요렇게 N자형 패턴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일단 중요해요. 지금은 상단 62,000원 여기 가격 있죠? 여기 가격 지금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그쵸? 예, 지금 제가 요렇게 기술적 분석하면서 이제 투자자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000원, 그 다음에 요 아래 하단 47,000원, 위로는 57,000원 이렇게 막 그어놨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52,000원 가격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 언더로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더 떨어진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충격을 받거나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뭐 가격을 완전히 급반등 시켜가지고 다시 돌린다고 하더라도 52,000원까지 안 내려오지 않았느냐라고 보기도 어려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카카오는요 52,000원 정도까지 그냥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정을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내려간다고 해서 더 문제될 것도 없고 여기서 반등 이렇게 상승 양봉 전환한다고 해서 뭐 또 이상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주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다. 다만 우리가 지금 추세가 꺾여 있고 완전히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는 그림이 아니라 지금 데드크로스로 다들 반대로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이거 차트 뒤집어 보면 눈에 확 띄어요. 제가 차트 뒤집어 볼게요. 이거 적극적으로 사고 싶은 차트가 됐잖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여기는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는 차트였잖아요. 우리가 과거 데이터로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차트가 된 거예요. 차트를 제가 지금 뒤집어 놨으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게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팔고 싶어지는 차트가 된 거죠. 우리가 반대로 봐야 되니까 여기는 매수하고 싶어지는 차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좀 더 내려온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차트는 아니니까 우리가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우리는 52,000원 정도에서 잘 버텨주면 좋겠습니다만 더 터져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N자형 패턴에서는 뭐 큰 문제없는 정도의 차트 그쵸? 여기가 상단 여기가 하단 지지력 보일 수 있는 자리 그러면 카카오는 지금 52,000원 정도에서 언더로 좀 더 내려오면 제가 47,000원 선을 지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여기 47,000원 선을 그어놨는데 47,000원 선이 이거를 연간 차트로 가면요 10년선 차트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 10년선 차트는 지지해 줄 겁니다. 10년선 차트 무너졌기 때문에 이 가격 수준 제가 36,000원까지 열어놓으면서 지지해 줄 겁니다. 이제 36,000원 정도까지 다 왔으니까 떨어져 봐야지 몇 프로 떨어지겠습니까? 라고 했었던 거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구독자분들. 그러면서 반등 치고 나오면서 이제 추세 돌려 세웁니다. 뭐 생명선 우상향 돌파하니까 이제 갑니다. 막 이런 좋은 얘기들, 긍정적인 얘기들. 기억 다 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 과거 2023년도고요. 올해로만 놓고 보면 10년선 차트가 지금 한 47,000원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러면 2024년도로만 놓고 봤을 때는 혹여나 만약에 얘가 뭐 3월 달 정도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좀 더 세게 밀리면 대외 변수 다 제외하고 카카오로만 놓고 봤을 때는 2024년도 저점 정도가 또 나오지 않을까. 제 기대사항입니다만.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론 우리가 52,000원 요 아래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반등 나올 때는 분명히 매수 신호 나올 때는 우리가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47,000원 그러니까 10년선 정도까지 우리가 좀 열어놓고 보면 투자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거 다 지워볼게요. 좀 깨끗하게. 여기 10년선 보이죠? 여기 녹색깔 녹색 네. 이게 10년선 차트예요. 여기 5년선 차트. 5년선 차트가 이제 작년에 대략 얼마였느냐? 작년에 한 65,000원, 66,000원. 여기 올라가면 저항이었고 올해는 7만원에서 8만원 요 정도. 그쵸? 올해로 놓고 보면. 그래서 올해 카카오가 좀 나아지면 한 요 정도 좀 넘어가는 그림들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올해 넘어가면 내년은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나 저점을 잘 잡고 강하게 치고 나와야 되는데 올해 1월 달에 좀 올라가는 그림들이 다소 조금 이제 하락 반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이 그러면 내려왔을 때 바닥을 어디서 잡고 빨리 턴할 수 있겠느냐, 상승 반전할 수 있겠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겠죠. 올해로만 놓고 보면. 예? 우리가 이 차트 캔들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시가 대비해서 올라가면 상승 양봉이면 이게 시가 대비해서 올라가는 건 매수니까 떨어지는 건 매도니까. 그럼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시가보다 떨어져 있으니까 올해 1년 차트로 놓고 보면 그럼 얘는 지금 매도 차트인 거예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쵸? 그럼 다시 한번 시가가 회복하는 가격이면 시가가 54,300원이거든요. 54,300원? 그 얘는 다시 한번 54,300원 정도를 이렇게 위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럼 카카오는 우리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다시 매수해도 되는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가면 카카오는 여기 언더 가격에서 잘 모아서 올해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가면 우리는 무조건 좋은 일이죠. 네, 싸게 살 수 있는 계기로 보는 거죠. 네, 물론 뭐 어떤 다른 대외 변수들이 발생돼가지고 막 카카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우리 차치하자고요. 이거는 어떤 대형 변수들이 발생돼야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갑자기 없는 일을 우리가 있을 것처럼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렇게 딱 분단돼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만 전쟁 일어날 거 대비해서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못 살면 안 되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일본에서 전쟁이란다. 참, 일본에서 지진이 그렇게 자주 발생되고 지진 피해도 있고 막 쓰나미도 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본 떠나서 다 해외로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위기나 그런 악재들은 언제든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가지고 나 카카오 매매 못하겠어 하고 카카오를 다 털고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큰 틀에서는 그냥 추세 그 흐름들만 놓고 보고 카카오가 지금 이 흐름이 그닥 좋은 그림이 아니니까 하락 추세로 좀 가는 그림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여유롭게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놓고 보면 얘 한번 흔들리면 N장 패턴으로 좀 흔들리면 이렇게 한번 흔들렸다 갈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 해경 전문가가 한 47,000원 정도까지 그러면 올해 10년선은 열려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서 여기서 비중 잘 줄여놨잖아요. 비중 잘 줄여놨으니까 여기 하단 영역에서 어쨌든 이렇게 매수 신호 잘 나오면서 잘 받아줄 때 우리는 비중을 어떻게 해요?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더 세게 밀어서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평단을 좀 팍팍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좀 더 긴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뭐 하루하루 계속 이런 것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매매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매매 신호도 이렇게 화살표 매매 신호로 타점들을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리는데, 주로 뭐 빠르면은 3일에서 5일이고 뭐 대체로 좀 길면 한 1, 2주 정도의 그 매매 타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친 듯이 이거를 막 매일같이 막 흔들리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좀 꾸준하게 보면서 투자 여러분들의 그 방향성만 좀 잘 잡아가시면 되겠고, 이렇게 매도해야 되는 타점들에서 매도만 잘 해주고 비중을 잘 줄여가시면은 크게 도움 받으시는 겁니다. 예. 당장 뭐 우리 카카오가 뭐 추세가 부러진다고 해서 뭐 갑자기 얘가 막 다시 한번 여기 전저점으로 막 내려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근데 우리가 좀 우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추세가 지금 꺾여 내려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카카오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간다는 거.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또 안 좋게 막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아 그래, 그래도 또 3월달 4월달 또 기대할 부분들이 있고, 예? 또 5월달로 가면 또 우리 카카오,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 5월달 또 중순까지 가면 또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올해 실적 시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카카오가 또 앞으로 또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왜냐면 또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또 주총 시즌이 다가오니까요. 3월 말에.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코인 관련된 사업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시장에서 또 코인 관련돼서 계속 이슈몰이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카카오에 또 기대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특히 4월 말은 반감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그래서 혹시나 코인 관련된 주식들, 특히 비트코인이라든가 우리 뭐 카카오 뭐 또는 네이버, 그다음에 또 다른 뭐 다나리라든가 다른 기업들 있죠. 코인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또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우리 카카오 주가도 바닥치고 또 올라올 수 있는 어떤 명분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결국은 주가는 오르는데 명분은요,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들. 예, 올라갈 자리가 되니까 올라가는 거고, 떨어질 자리가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또 마냥 떨어지지도 않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언제 시기에 우리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지, 언제 시기에 우리가 비중을 좀 늘려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런 정도만 우리가 잘 판단해서 비중만 잘 조절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리 좀 할게요.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1억을 풀로 그냥 베팅해서 그냥 들고 있으면, 아 진짜 돌아버리거든요, 투자 여러분들. 예. 근데 이게 순수 내 돈이야, 여윳돈이야. 그러면 뭐 아이라 모르겠다, 나 그래 한 뭐 2년이고 3년이고 지금까지도 잘 기다렸는데 몰라, 나 저 허전문가 저 팔으라고 했는데 나 안 팔겠어, 모르겠어, 그냥 기다려야지 뭐. 그러면 상관없어요, 여윳돈이면. 근데 대부분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이거 있는 돈 거의 막 있는 돈 없는 돈 막 다 넣어놨던 돈들이 막 묶여가지고 부동산처럼만 안 사면 되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다 대출 끼고 사잖아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 다 제외할게요. 예. 그러면 대부분 대출 끼고 들어가는데, 돈 많은 사람도 뭐 물론 마찬가지죠. 부자들도 저 대출 다 끼고 하지 뭐 다 현찰 박치기가 잘 안 하잖아.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0억 주고 샀더니, 아니 여기 어쨌든 대출도 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자꾸 쭉쭉쭉 빠져.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5억 정도 내려간 것 같아. 네, 사고 나서. 네, 한두 해 사이에 그냥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 그냥 안절부절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차분하게, 그래 어차피 뭐 내가 살 거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여윳돈으로 들어가 있고 나 상관없어요. 그쵸? 나는 여윳돈으로 샀으니까. 근데 여기에 20억 중에 한 10억은 대출이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이 중에 또 한 5억은 남의 돈이고, 남의 돈 또 꼬아가지고 이것도 또 갚아줘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남한테 전세 줬거나, 이 상황들이 지금 녹록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이 오냐는 얘기지. 잠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가 돼 있는 상태라면 이 카카오가 자꾸 떨어지는 거 보면 잠이 안 오는 거야. 돌아버리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하고 있는데 5천만 원을 당장 뭐 올해 6월에 갚아야 돼. 그러면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당장 뭐 주가가 7만 원, 8만 원 올라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얘가 자꾸 내려가고 시간 끌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지. 네.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카카오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횡보하면서 지금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결론 말씀드리면 카카오가 지금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조금은 한 바퀴 더 돌아가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나마라도 우리가 좀 박스권 행보라도 좀 해주면서 가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추세가 좀 꺾여 내려가고 있으니까 실제 결과가 또 꼬꾸라졌고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 단기 추세들이 어쨌든 넘어가는 그림들이 나오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우리 카카오는 지금 그림에서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막 추매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꼭 타점들 잘 보시고 들어가세요. 타점들 잘 보시고 들어가고요.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급하지 않고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보세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저점들 있죠. 52,000원. 제가 아까는 47,000원 정도까지 일단 열어놨었고 여기 52,000원 정도 가격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3월 첫 이제 주간 시작되는데요.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납니다. 한 2.5% 정도인데 요 52,000원 정도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여기 저점이 갱신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저점. 물론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저점이 다시 한번 갱신돼서 내려간다는 얘기는 큰 틀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형국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추세 우하향 추세로 그냥 N장 패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반등 나왔을 때 그 반등 목표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고점은 고점 계속 낮아지는 형국으로 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반등 나올 수 있는 목표치도 좀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게 뭐죠?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전저점을 잘 깨지지 않으면서 잘 버텨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바닥 영역에서 잘 지켜주고 위로 상단 돌파도 안 되지만 바닥을 잘 지켜준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냥 박스권 형태로 가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카카오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왜냐면 이미 추세가 좀 터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더 많이 밀리지만 않으면 무조건 땡큐예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투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보면 또 저렇게 보이는 거고 또 어떻게 그리면 또 아래로 또 추세가 또 꺾여 내려가는 그림으로 보이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2,000원 정도 가격 수준에서 잘 버텨주는 게 좋은데 우리 돌아오는 3월 첫 주간에서 요 부분들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니까 요 부분들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저점이 이제 갱신돼서 한 번 더 깨진다고 하더라도 잘 일단은 버텨주는 쪽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4월 달로 가면서 어쨌든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너무 부정적인 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만에 하나 뭐 좀 더 세게 언더로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한 47,000원 정도까지는 뭐 그래도 버텨주지 않을까. 왜냐면 연간 차트에서 최대 10년선이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성장 주식들은 10년선은 잘 지키더라. 그러면 거기는 아마 그 올해로 2024년도로 놓고 봤을 때는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들 요목조목들은요. 내일 그 월요일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 딱 3월에 또 시작 가격이 또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또 본격적으로 또 시작되는 거니까 월 시작, 그다음에 하루 시작, 그다음에 주 시작 이런 것들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되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또 카카오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주 첫 주간 항상 아시죠? 매월 첫 주간은 경제 지표들이 몰려 있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고용 지표들도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 2월 달에 대한 경제 지표 결과치가 실제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월 첫 주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